전술기 420대 제한에 관한 369화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공군은 왜 FA-50의 업그레이드에 미적지근한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요?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이유는 첫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둘째, KF-21 도입 숫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입니다. 먼저 예산 부족 문제를 짚어볼까요? 업계 전문가에게 기존 T-50이나 TA-50을 FA-50 블락 20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KF-21이 양산되는 시기까지 운용을 하다가 나중에 중고기체로 해외에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고 질문해 봤습니다. 전력 공백도 메우고 예산 부담도 덜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계자는 군은 가정에 근거한 전력 건설을 할 수 없다. 향후 해외에 FA-50 블락 20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것은 현재 가정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공군이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국 애리조나주 투싼 AMARC에 보관되어 있는 구형 F-16 임대를 문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근거한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공군이라면 구형 F-16 임대를 문의했을 때도 이미 예산을 확보해 놓고 문의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죠. 문제는 AMARC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알 수 있지만 임대가 가능한 F-16은 1970년대에 만들어진 F-16A 169대와 1980년대에 만들어진 F-16C 106대가 거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 F-16들 역시 기체 연령이 40년은 가볍게 넘어가기 때문에 안전성 우려가 있는 데다 이들을 다시 비행시키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오버홀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러한 오버홀 비용은 당연히 임대하는 쪽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렇다면 공군은 임대하는 비용에 오버홀 비용까지 모두 부담한다는 의사결정 아래 구형 F-16 임대를 문의했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공군이 FA-50을 블락 20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가 예산이 없기 때문일 것이라는 추론은 합리성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이미 40년 가까이 된 구형 F-16에 들어가는 운용 유지비와 현재 생산 중인 신형 FA-50에 들어가는 운용 유지비 중 어느 쪽이 저렴할지도 명약 관하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 FA-50을 업그레이드하면 KF-21 도입 숫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KF-21의 비행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항전 장비 통합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가 생산하는 국산 A사 레이더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KF-21의 A사 레이더가 완성된 이후 이를 간소화시킨 보급형 A사 레이더를 FA-50 블락 20에 탑재시키고 이에 국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시킨다는 보관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더구나 KF-21을 개발하면서 습득한 항전 장비 기술들이 FA-50 블락 20에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형 추적 및 충돌 회피 장치도 그렇고 ALQ200K 전자전 시스템도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T-50을 설계할 때 설계자들은 처음부터 경전투기 FA-50 사양으로 개량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FA-50 사양에서 무장과 관련된 장비들을 떼어낸 버전이 T-50이라고 볼 수도 있죠. FA-50을 훈련기이자 공격기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기체라고 단언하는 분도 있는데요. F-16 기술이 투입되어 2000년대에 탄생한 FA-50은 F-16의 유전자 덕분에 뛰어난 기동성과 선회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프터버너를 장착한 GE F404 엔진 덕분에 마 1.5 이상의 속도를 내는 것이 가능한 기체에 보급형 A사 레이더와 첨단 항전 장비가 장착되고 중거리 공중전 능력까지 부여된다면 이를 과연 훈련기이자 공격기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체급이 작기 때문에 전투 행동 반경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분도 있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다만 공군과 카이는 추가 연료 탱크와 공중 급유를 통해 작전 시간을 늘리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중급유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중급유 옵션은 선택 가능성이 낮지만 공중급유기가 충분히 확보되는 미래에는 등각 연료 탱크 CFT의 장착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FA-50 블락 20는 공세적 임무에 투입될 기종이 아닙니다. 적진 깊숙이 침투에 들어가야 할 공중우세기와 방어적 임무에 투입될 로우엔드급 기종에게 동일한 수준의 전투행동 반경을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만난 전문가들과 일선 파일럿은 지금까지 설명한 블락 20로 개량된 FA50의 성능은 구형 F16CD를 웃돌 것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이러다가 FA50이 KF16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하겠네? 라며 비아냥거릴 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구형 F16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블락 20로 업그레이드된 FA50의 전력 지수는 예전보다 높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F16B급으로 업그레이드된 KF16의 전력 지수를 5라고 본다면 개인적으로 FA50 블락 20는 최소 3에서 높으면 4 정도의 전력 지수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F16B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KF16의 숫자와 KF21의 도입 예정 숫자를 전력 지수로 계산해보니 대형기인 F15K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의 전력 지수와 2대1의 교환 비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현재 국방개혁 기본 계획상 명시되고 있는 방위 충분성 전력 420대에서 겨우 30대 정도의 여유만 남기고 있기도 했고요.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60대의 FA50을 블락 20로 업그레이드 시키면 전력 지수의 상승에 따라 국방개혁 기본 계획상 420대 제한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공군이 FA50의 블락 20 업그레이드를 주저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로우-하이 개념으로 전술기를 운용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이 F-35의 도입 숫자를 줄이고 새로운 신형 4.5세대 전투기 F-36 킹 스네이크를 들먹거리는 것도 카이와 로키드 마틴이 합작한 TF-50을 고등 전술 훈련기 겸 경전투기로 사용하려 하는데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2005년에 도입이 시작되어 아직까지 생산이 계속되고 있는 150여 대의 T-50 및 FA-50 계열 전투기들은 블락 20로 업그레이드되면 F-16B 사양으로 업그레이드된 KF-16의 3분의 2, 약 70% 정도에 해당하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간당 500만원의 저렴한 유지비와 90%에 육박하는 가동률은 덤이고요. 질문은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갑니다. IMF 사태 직후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국방개혁 기본계획상 420대 제한을 준수하기 위해 전력지수 1에 해당하는 국산 소형기의 업그레이드를 도외시하고 KF-21이 실전 배치될 때까지 40년 이상 된 KF-5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 아니면 2020년 세계적 군사 강국으로 부상한 중국을 위시한 동북아 정세를 반영한 새로운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적정 전술기 숫자를 확보, 전력지수 3에서 4로 업그레이드된 국산 소형기로 노후화된 KF-5를 대체하여 비용 효율적인 방위 충분성 공군 전력을 건설해 나갈 것인가? 블락 20로 업그레이드된 소형기 FA-50은 어쩌면 중형기인 KF-21보다 더 넓은 시장을 확보하게 될지도 모르며 일단 FA-50 블락 20를 운용하게 된 나라들은 대한민국에 특화된 군수 지원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KF-21뿐만 아니라 다양한 K-디펜스 제품들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세계로 수출된 K9 썬더가 천궁2와 AS-21 레드백, K2 흑표의 길을 열고 있고 필리핀에 수출된 호세 리잘급 호위함과 인도네시아로 수출된 대우 잠수함 등이 새로운 전투함과 잠수함들의 수주를 받아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택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방송된 내용들은 KKMD 블로그에서도 읽어보실 수 있으며 후원 멤버로 가입해주시면 영상 제작 지원과 더불어 업로드된 영상을 더 일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